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서울 송파구 확진자 관련입니다. 이틀 동안 관련 확진자만 11명이 추가됐는데요. 확진자 대다수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해서 추가 확산도 우려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이달 초 사흘 동안 광주에 다녀간 송파 1,894번째 확진자. 서울로 돌아간 직후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었지만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직후 접촉자로 통보받은 가족과 친인척 등 4명에 이어 함께 골프를 쳤던 지인들과 연쇄 감염 사례까지 광주에서만 이틀 동안 관련 확진자 9명이 나왔습니다. 송파 확진자 관련 광주 확진자 가운데 1명과 최근 여행을 다녀온 나주의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대다수는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의심 증세가 있었지만 접촉자로 통보받기 전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에 동선과 접촉자가 늘었습니다.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5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를 검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집에 머문는다, 그다음에 반드시 검사를 받는다, 이런 수칙을. 전남에서는 서울 성북구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 사례도 목포에서 나왔고 순천의 택시기사 관련으로 곡성에서 1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의 코로나19 확산 배경을 찾기 위해 변이 여부에 대한 분석을 질병관리청에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 11일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선상 추모식에 7년 전 참사 당시의 지휘 함정을 배정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산 해경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발표한 사과문에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00톤급 함정 2척 가운데 한 척이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경비 활동 중이어서 참사 당시의 지휘함 3,009함을 지원하게 됐다며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교육청이 추념기간을 운영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4.16 세월호 가슴으로 기억할게요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1일까지 일선 학교에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인 추모 행사와 계기 교육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이 애도와 추모의 뜻을 표현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사이버 추모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진행되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비는 대략 1조 9천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같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중앙공원 1지구의 이행보증금이 허술하거나 제3자가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면적은 240만 제곱미터, 축구장 320개 크기에 달합니다. 광주 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합니다. 보상해야 할 땅값만 제한 당시 기준 4천억 원,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땅값의 80%인 3,200억 원가량을 예치하고 320억 원은 별도로 협약 이행 보증금 성격으로 보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제출한 320억 원의 보증서는 1년이 지나 효력이 만료된 채 이미 석 달 가까이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왔습니까? 만기 돼가지고 그 연장 부분 아직 미제. 지금은 땅 보상비 외에 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130억 원의 사업 이행 보증도 문제입니다. 광주시와 사업자 간 협약에는 법인이 현금이나 보증서를 내야 하는데 제3자인 한 조경업체가 보증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사업법인과 공원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가 보증한 건데 광주시는 보증 효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을 못했을 때 보험 성격 아닙니까? 10%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보험에 대해서 시가 받아가지고 행사할 수 있으니까. 시민단체는 보증 효력이 만료된 채 방치되고 협약과 달리 제3자의 보증서를 받은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편의를 넘어서 특혜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있죠. 예. 지금쯤이면은 광주시는 협약 파기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문도 이미 갔어야 되고. 민간공원 사업지구 10곳 가운데 이행보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은 중앙공원 1지구가 유일합니다.
문제가 없다던 광주시는 이달 초 사업 법인 측에 2건의 이행 보증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네, 저희 KBS는 그동안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 200제곱미터가 넘는 초대형 평형의 공급 계획과 분양가와 용적률 산정 등 갖가지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특히 앞서 보도해드린 보증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자 취소 등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 브리핑 내용과 그 파장을 최성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한 광주시의 브리핑은 전격적이었습니다. 부실한 이행 보증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가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였고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민간공원 추진자인 빛거울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는 사업 이행 보증서와 협약 이행 보증서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광주시는 사업법인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사업법인 내 30%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 한양과 나머지 70% 주주 간의 갈등이 커져왔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사실상 사업자 지정 취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그리고 제안 요청서 및 사업 협약서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부실하게 관리해온 이행 보증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시가 마치 사업자반의 문제인 것처럼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여러 지점에서 확인된 광주시의 석연치 않은 행정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신안 비금과 도초 지역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송중 응급조치가 가능한 천사 구급선이 취항했습니다. 구급선은 모두 12명이 승선 가능하고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암태 남강에서 비금 도초면까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구례군이 구례 오일시장에서 구례모아 플래그십 스토어 개장식을 열고 구례 지역 대표 농특산물 판매에 나섰습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지역 대표 상품을 중심으로 브랜드의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을 말하는 것으로 구례모아 스토어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경남 남해에 해저터널 건설을 촉구하는 여수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추진위는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통합, 그리고 경남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유일한 사업이 여수 남해 해저터널이라며 여수시 범시민 15만 명 서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도 쉽게 해독되지 않는 포스트 양자 암호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기술 개발을 조선대학교 연구팀이 추진하는 가운데 이 과제가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4년 동안 7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습니다. 현재 온라인 결제 등에 활용되는 암호와 전자서명은 양자 컴퓨터가 10년 이내에 알고리즘을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대 연구팀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양자 내성 암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전남 소방본부가 장흥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마재윤 전남 소방본부장은 어제 열린 개청식에서 소방본부의 장흥 이전으로 전남 모든 지역에 1시간대 출동이 가능한 만큼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청사가 문을 열면서 전남 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독립청사를 보유한 소방본부가 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본부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주장하며 이를 반대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인권의 문제로 이를 반대한 이용섭 시장은 공무원을 노동자가 아닌 부하 직원으로 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조선대와 협약을 맺고 대학 연계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에서 가르칠 교원이 없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어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거점 학교에서 개설해 여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운영 과목은 교육학과 심리학 등 4개 과목이며
조선대 소속 교수들이 주 강사로 참여해 해당 과목을 개설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협력 교사로서 각 과목 수업을 함께 담당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 가격은 광주의 경우 전달보다 0.4%, 전남은 0.1%가 각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파트 전셋값도 전달보다 광주는 0.4%, 전남은 0.3% 상승했습니다. 순천 시민사회단체가 순천만 갯벌 어부심리길 조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순천시가 추진 중인 순천만 갯벌 어부심리길 조성 중 1km의 해상데크 설치 계획이 순천의 유일한 자연해안선 구간을 통과한다면서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해상데크 설치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부심리길 조성 사업은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돼 추진돼 왔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함께 추진하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의 여수 공동 유치에 광주시에 이어 경상북도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COP28의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는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인 남해안 남중권이 탄소 중립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영호남이 하나가 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지 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COP28은 오는 2023년 개최 예정으로 전남과 경남이 인천과 제주, 경기 고양시 등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비는 그친 상황이고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다소 흐리겠고요. 오후에 접어들면서 날이 차차 개겠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남해 도서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낮부터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에서 7도가량 내려가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낮 동안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화순이 10도, 나주가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18도, 광양 2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3도, 강진과 장흥, 완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남해 서부 먼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는 오늘 낮부터 물결이 거세지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